여러분, 현대차가 위기다. 국내 사업이 망한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현대차 국내법인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적자예요. 마이너스 3,563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적자가 이 정도까지 난 것은 아마 초유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전체적으로는 1조 9,2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해요. 1조 9,289억 원이요. 그런데 대부분 해외 법인에서 낸 거예요. 해외 법인에서. 국내 법인은 3,563억 원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마이너스 몇 번 났는데 뭐 지금 3,563억 났다고 뭐 현대차가 망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2018년 4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법인의 적자를 냈을 때는요.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연간 적자폭이 593억 원이었어요. 연간입니다. 연간 적자폭이 593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분기 적자가 3,563억 원이고요. 그러면 분기만에 지금 1년 연간 적자의 6배 수준을 넘게 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 3분기에도 여러분 3,26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타 엔진에 대한 리콜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게다가 지난 3분기 볼까요? 지난 3분기도 2,926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이때는 반도체가 부족했어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실제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요.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적자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2년 1분기 3,563억 원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반대로 말하면요. 크고 작은 위기가 전부라는 뜻이. 크고 작은 위기가 워낙 세니까 국내 어떤 법인의 1분기 영업 적자가 3,563억 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왜 망하느냐? 자, 여러분 1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얼마였나 하면 96.7%예요. 96.7%. 쉽게 말하면 공장을 거의 100%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 능력에 끝까지 올렸는데 적자가 났어요. 앞으로 만약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요. 적자는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적자폭은 굉장히 떨어져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는 국내에서는 안 되겠구나. 국내 생산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심각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있죠. 매출 원가율.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82%였어요. 2002분기도 82%. 그런데 3분기에는 원가율이 86.4% 바로 적자가 납니다. 바로 적자가. 또 4분기에는 원가율이 84.6%로 올라가니까 원가율이 좀 떨어지니까 흑자가 또 났어요. 그러다가 2022년 1분기에는 원가율이 85.7%로 또 늘어나니까 3,563억 원의 적자가 생겼던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거는
고임금이나 고비용 구조가 지금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고임금 고비용 구조가 이렇게 계속될 때는 여러분 시장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커지고요. 현대자동차는 계속 적자를 내다가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실제로도 점점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말입니다. 공장 가동을 거의 100%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해외 사업장은요. 공장 가동률이 100% 안 됩니다. 많아봤자 80%, 80%. 예, 90% 올릴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공장 규모는 크고요. 예, 판매는 아직 지지부진하니까, 지지부진 좀 덜 되니까, 예, 굳이 뭐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자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 제작을 하는데 한 대 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대. 24.02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알라바마 공장 말입니다. 현대차. 우리나라는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24.02시간에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인도에 있는 천나이 공장은요. 1일 3교대를 해도 풀가동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을 비교를 해보면 해외 공장의 편성 요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95%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공장에서는요. 55%에서 65%에 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외 공장에서 10명이 할 일을 국내 공장에서는 18명, 19명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경쟁력은 계속 망가지고 결국은 매출 원가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요. 생산은 생산대로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예, 어마어마한 변신이 없으면 국내 법인은 생존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국내 법인의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국내만 7만 2천 명이에요. 정규직이 6만 6천 명이고요. 계약직이 6천 명입니다. 평균 임금이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평균 건속 연수가 18.9년이고요. 아니 뭐 평균 임금을 9,600만 원, 1억 원을 주는데 올해 근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1억 원 받는데 어디 있을까요? 중소기업은요 1억 원 받는데 없습니다. 사장조차도 1억을 못 가져갈 사장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국내 생산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400만 대는 깨졌어요. 400만 대는 깨져서 지금 처참해집니다. 2018년 19년까지 억지로 지키다가요. 지금은 쭉쭉쭉쭉 떨어져서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뭐 300만 대 올라가기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350만 대 360만 대가 되겠지요. 400만 대는 못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꺾이는 모습을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예,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74만 대 생산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52만 대예요. 17.1%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에서 과연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저는 이게 혁신적인입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요. 현대자동차 국내 법인은 이제 경영으로서는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각성을 해야 돼요.
예,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이 과연 준비가 돼 있나 묻고 싶습니다. 기득권은요,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특권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저들부터 먼저 막아야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 다툼에 정신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권력 다툼 아니라고, 예, 안하무인이에요. 왜 저들이 저렇게 권력 다툼하게 놔둬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힘이 없는 건가요? 참 안타깝다 못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노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번에 보세요. 예, 윤석열 정부가 지잖아요. 이 화물연대 싸움에서. 아마 지게 되면 계속 끌려다닐걸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파업을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협상도 만만치 않아요. 안전운임제라는 게, 안심운임제라는 게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은 비용 발생은 기업에 발생하잖아요. 기업에 전가해버리면 기업은 해외로 나가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예, 이 특권들 가진 사람들 빨리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기업이 살아나기가 진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현대자동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현대자동차는요, 더 생존이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